저는 충남 천안에서 평생을 살아온 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어머니로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저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가족을 위해 애쓰며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이 보람이었고 기쁨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 아들 태준이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태준이 아버지는 태준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니던 작은 회사에서 나온 퇴직금과 보험금으로 당장 급한 빚만 갚고 나니 손에 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천안 시내에 있는 여러 식당을 전전하며 일했어요. 처음엔 설거지부터 시작했죠. 손이 퉁퉁 부어도 참았습니다. 태준이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몇 년이 지나니 홀서빙 일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신부동에 있는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정말 바빠요. 손님들 고기 구워드리고 반찬 갖다 드리고 계산하고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태준이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를 잃고도 꿋꿋하게 견뎌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 대견하고 기특했죠. 서울에 있는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대전에 있는 괜찮은 대학교 체육학과에 입학했어요. 운동을 좋아하던 아이라 체육학과가 잘 맞았나 봅니다. 대학 시절 내내 아르바이트하며 학비도 스스로 벌었죠. 저는 그저 밥값이랑 용돈만 조금씩 보탰을 뿐이에요. 졸업하고 나서 태준이는 천안에 있는 스포츠센터에 취직했습니다.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월급도 꼬박꼬박 받아오고 저한테도 용돈을 주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 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었죠. 그렇게 몇 년을 무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태준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더니 식탁에 앉아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사업 한번 해보려고요. 저는 국을 먹다가 손을 멈췄죠. 사업, 지금 회사 다니는 게 좋지 않니? 갑자기 무슨 사업이래? 태준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학 선배 중에 이철수 형이라고 있거든요. 그 형이 헬스장 여러 개 운영하면서 꽤 잘 나가요. 이번에 천안에 새로 헬스장 하나 더 열 건데 저보고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헬스장? 그런 거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태준이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투자할 돈은 모아둔 돈이랑 대출 좀 받아서 할 거예요. 이철수 형이 운영 노하우도 다 알려준대요. 형이 하는 헬스장들은 다 대박 났거든요.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태준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사업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너가 지금 월급 받는 게 얼마나 안정적인데. 그걸 왜 버리고 위험한 일을 하려고 그래. 태준이는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아야 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급은 조금씩밖에 안 올라요. 사업 성공하면 엄마한테 효도할 수 있고 우리 형편도 나아질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준이 눈빛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알았어. 그런데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태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며칠 후 태준이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철수라는 선배와 함께 불당동에 헬스장을 열었어요. 헬스장 이름은 피트니스 존이었습니다. 오픈 준비하느라 바쁜 태준이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 반,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반이었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오픈 이벤트도 하고 회원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태준이는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힘들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죠. 엄마, 요즘 회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이대로만 가면 금방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태준이가 잘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부터 태준이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말이 없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태준아, 무슨 일 있니? 헬스장은 잘 되고 있는 거야? 태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운영이 쉽지 않아요. 회원은 늘어나는데 고정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요. 임대료, 직원 월급, 기계 유지비 계속 적자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적자라니. 그럼 대출은? 태준이는 힘없이 웃었어요. 대출은 매달 이자 내고 있어요. 이철수 형도 요즘 다른 지점들 때문에 바빠서 저희 헬스장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대요. 사실상 제가 혼자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태준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헬스장이 새로 생기면서 회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시설도 좋으니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게 당연했죠. 태준이는 매일 밤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아들을 방에 눕히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결국 헬스장 문을 닫게 됐습니다. 1년도 채 안 돼서요. 투자했던 돈은 거의 다 날렸고 대출금만 남았습니다. 태준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이후로 방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그저 방 안에서 게임만 하거나 술만 마셨죠. 태준아, 밥 먹자.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태준아, 제발 문 좀 열어.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게임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결국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이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어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술 마시고 게임하고 가끔 나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고깃집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태준이 방문 앞에서 한숨만 쉬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저는 잠에서 깼어요.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있었죠. 태준아. 태준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저는 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태준이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고생해서 모은 돈도 있었는데 제가 다 날렸어요. 빚만 잔뜩 지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태준이 긍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다니까. 돈은 또 벌면 돼. 너가 건강하고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그날 밤 저는 태준이와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준이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한지, 엄마한테 얼마나 죄송한지를 계속 얘기했어요.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죠. 태준아,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해보자. 그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태준이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 뭐라도 해야 한다.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저한테 모아둔 돈은 거의 없었어요. 매달 고깃집에서 받는 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오랜 친구 정미숙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아, 나야. 오랜만이다. 미숙이는 반갑게 대답했어요. 어머, 순자야. 정말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아, 사실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많지 않아. 500만 원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미숙이가 말했어요. 순자야, 미안해. 나도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우리도 빠듯하게 살고 있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괜찮아. 미안하다. 괜한 부탁했네. 미숙아, 나 먼저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다른 지인들한테도 전화를 돌렸습니다. 고깃집 사장님한테도 부탁했죠. 사장님, 죄송한데 저한테 급전이 좀 필요해서요. 다음 달 월급에서 조금씩 떼셔도 되니까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결국 200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조금씩 빌리고 제가 모아뒀던 돈까지 다 모으니 1,5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 얻기에는 빠듯한 금액이었지만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태준이를 불렀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나와봐. 태준이는 머리를 산발한 채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뭐예요, 엄마? 저는 태준이 손을 잡고 소파에 앉혔어요. 태준아, 엄마가 돈을 좀 모았어. 작은 가게 하나 해보자. 우리 둘이서. 태준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을 어디서 구했어요? 저는 태준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모은 돈이랑 빌린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작은 가게 하나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계속 이렇게 있는 거 엄마는 못 봐. 같이 해보자. 태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안 돼요. 제가 또 실패하면 어떡해요? 엄마 돈까지 날리면. 저는 태준이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엄마 믿고 한번 해보자. 너가 이대로 있는 거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잖아. 태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해볼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천안 신부동에 작은 분식집을 얻었습니다. 월세가 싼 곳이었어요. 골목 안쪽이라 유동인구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고깃집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들을 살려서 메뉴를 구성했어요. 김밥, 떡볶이, 튀김, 간단하지만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었죠. 태준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주방일도 서빙도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손님들한테 음식 내오고 계산하고 설거지하고 저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저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가게를 연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수익은 많지 않았어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 나오면 잘 나온 날이었죠. 재료비 빼고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태준이가 다시 웃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는데 태준이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 생각이 있는데요.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태준이를 봤습니다. 무슨 생각? 태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대세잖아요. 제가 헬스장 할 때 느낀 건데 사람들이 운동복을 되게 많이 사더라고요. 근데 좋은 제품은 비싸고 저렴한 건 품질이 안 좋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태준이는 눈빛이 반짝였어요.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팔아볼까 해요. 헬스복 말이에요. 가격은 저렴하게 하고 품질은 좋게 만들면 충분히 경쟁력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또 사업이라니. 하지만 태준이 표정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신중하게 계획한 것 같았습니다. 돈은? 태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샘플 만들어서 사진 찍고 주문 들어오면 그때 제작하는 방식으로요. 초기 비용은 많이 안 들어요. 저는 한참을 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해봐. 근데 가게 일도 소홀히 하면 안 돼. 태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걱정 마세요. 그날부터 태준이는 가게 일을 마치고 나면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디자인도 배우고 원단도 알아보고 제작 업체도 찾아다녔어요. 저는 그런 태준이를 보면서 대견했습니다. 정말 달라졌구나. 몇 달 후 태준이는 드디어 첫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헬스복 세트였어요. 레깅스랑 상에 디자인도 깔끔하고 원단도 좋았습니다. 태준이는 신나서 말했어요. 엄마 봐요. 어때요? 괜찮죠? 저는 옷을 만져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네. 이거 얼마에 팔 거니? 태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세트로 49,000원이요. 시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싸요. 품질은 비슷하거나 더 좋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저렴하게 팔면 남는 게 있겠니? 태준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고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품질 좋고 가격 저렴하면 입소문 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였지만 태준이가 하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태준이는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피트웨어였어요. 처음엔 주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 태준이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사진도 더 예쁘게 찍고 상품 설명도
자세하게 쓰고 후기도 꼼꼼히 관리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준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대박이에요. 주문이 100개나 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100개? 정말? 태준이는 화면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주문이 쭉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떤 운동 유튜버가 제 옷 입고 영상 찍었나 봐요. 그 영상이 조회수가 엄청 나왔는데 댓글에 옷이 어디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다들 찾아온 거예요.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태준이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그날 이후로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0개였던 게 200개, 300개로 늘어났어요. 태준이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주문 확인하고 제작 업체한테 연락하고 배송 준비하고 저도 도와줬어요. 포장하고 송장 붙이고 분식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잘한 선택이었어요. 쇼핑몰 매출이 분식집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반년쯤 지나자 태준이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직원도 2명 뽑았어요. 포장이랑 배송을 도와줄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정말 해냈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태준이 쇼핑몰은 대박이 났어요. 월 매출이 몇 천만 원씩 나왔습니다. 빚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빌렸던 돈도 돌려줬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태준이가 우겼어요. 엄마 받으세요. 제가 엄마한테 빚진 거예요. 받아주셔야 제 마음이 편해요. 저는 결국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고깃집 일을 그만뒀어요. 이제 더 이상 남의 가게에서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태준이는 아파트도 새로 얻었습니다. 천안 두정동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방 2개짜리. 저랑 태준이가 각자 방을 쓸 수 있었죠. 이사하는 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더 잘 될 거예요. 태준이가 제 어깨를 토닥여 줬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갑자기? 태준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갑자기는 아니고요.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헬스장 할 때 매니저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박혜진이라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결혼을 한다니.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착하고 예쁘고 똑똑해요. 엄마가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번 주말에 데려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엄마가 맛있는 거 준비할게.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집 청소도 하고 음식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 태준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태준이가 서 있었고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박혜진이었어요. 첫인상은 화려했습니다. 긴 머리를 웨이브로 풀어내렸고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옷도 화려했습니다. 딱 봐도 비싼 브랜드였죠. 손톱도 길게 했고 액세서리도 많이 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혜진이에요. 혜진이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반가워요. 어서 들어와요.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어요. 혜진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아파트 정말 깔끔하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태준이가 다 해준 거예요. 혜진이는 태준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태준 오빠 정말 효자예요. 항상 어머님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아들을 칭찬해 주니까요. 혜진 씨는 무슨 일 하고 있다고 했죠? 혜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헬스장 매니저 일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운동 관련 콘텐츠 올리고 광고도 받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요즘 그런 일 하는 사람들 많다고 들었어요. 혜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준비한 음식을 내왔어요. 혜진이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어머님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이렇게까지 준비하시고.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태준이가 좋아하는 거 만든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진이는 말을 잘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웃음도 많았죠. 태준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 씨, 우리 태준이랑 결혼하면 명절엔 같이 보낼 수 있겠지? 혜진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 때문에 특별한 날에 항상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여유 있을 때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명절에도 못 온다니. 그래도 설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은 가족끼리 모여야 하는 거 아닐까? 혜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꼭 모여야만 가족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음으로 통하면 되는 거죠. 태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그런 거 좀 자유롭게 하는 추세예요. 저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혜진이가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떴어요. 혜진이가 돌아왔고 다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또 다른 질문을 꺼냈어요. 혜진 씨, 결혼하면 아기 계획은 있나요? 혜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이 낳을 생각이 없어요. 제 몸도 소중하고 제 커리어도 중요하거든요. 아이 낳으면 다 포기해야 하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 아이는 낳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혜진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어머님.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태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봐도 돼요. 지금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이 답답했어요. 혜진이가 돌아간 후 저는 태준이한테 말했습니다. 태준아, 혜진 씨랑 잘 맞는 거 맞니? 명절에도 안 오고 아이도 안 낳겠다는데. 태준이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해요? 혜진이 말이 맞아요. 각자의 삶을 존중해줘야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혜진이에 대한 생각이 복잡했어요. 태준이가 좋아하니까 좋게 봐주고 싶지만 뭔가 불편한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혜진이랑 금은방 가기로 했어요. 예물 고르러요.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예물을 고른다는 건 정말 결혼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천안 시내에 있는 금은방으로 갔습니다. 제법 큰 곳이었어요. 혜진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혜진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혜진 씨. 오래 기다렸어?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금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열장마다 반짝이는 금반지와 목걸이들이 가득했어요. 직원이 다가와서 안내를 해줬습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 태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예물 보러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우리를 안쪽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물 세트를 보여줬어요. 혜진이는 눈을 반짝이며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특히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면서 감탄했어요. 와, 이거 진짜 예쁘다. 태준 오빠 이거 어때? 태준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예쁘네. 한번 껴봐. 혜진이는 반지를 끼워보며 이리저리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잠시 후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다녀와. 혜진이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태준이랑 둘이 남았어요. 태준아, 반지 값이 많이 나가겠다. 태준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다 준비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진이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나 지금 금은방이야. 태준이랑 예물 고르러 왔어.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혜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 진짜 피곤해 죽겠어. 시어머니가 계속 따라다니는데 눈치 보여서 미치겠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혜진이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명절에 오라고 하고 애 낳으라고 하고. 꼰대 같아서 짜증나. 나 그런 거 절대 안 할 건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혜진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래도 태준이가 돈은 많으니까 참아야지 뭐. 결혼만 하면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시댁은 명절에도 안 갈 거야. 귀찮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얼른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혜진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솔직히 태준이도 그냥 그래. 돈 빼면 별로야. 근데 돈이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지. 사랑? 그런 거 없어. 저는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계속 녹음했어요. 시어머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맨날 간섭하려고 할 텐데 나 절대 안 당해. 무시하면 그만이야. 혜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태준이 잘 구슬리면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못해. 태준이가 내 편 들 거거든.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충분히 들었어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혜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혜진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여기 왜 계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혜진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심호흡을 했어요.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혜진이와 태준이가 여전히 예물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혜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혜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얘기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혜진이한테 보여줬습니다. 방금 전 화장실에서 전화 통화한 거 다 들었어요. 혜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요?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혜진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진짜 꼰대 같아서 짜증나. 나 그런 거 절대 안 할 건데. 태준이도 그냥 그래. 돈 빼면 별로야. 태준이가 휴대폰을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혜진이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냥 친구한테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 않던데요. 우리 태준이를 돈 때문에 만나는 거 맞죠? 혜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저 진짜 태준 오빠 좋아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진 씨, 우리 태준이랑 헤어지세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 아들을 맡길 수 없어요. 혜진이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이 무슨 권리로 우리 관계에 간섭해요? 태준 오빠 의견도 안 물어보고? 그러더니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이런 거 왜 녹음한 거예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액정이 깨졌어요. 금은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태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혜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혜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자꾸 저를 의심하고 쫓아내려고 해요. 저 정말 억울해요. 태준이는 저를 보더니 혜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었어요. 액정은 깨졌지만 다행히 켜졌습니다. 태준이는 녹음 파일을 찾아서 재생했어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태준이도 그냥 그래. 돈 빼면 별로야. 시어머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맨날 간섭하려고 할 텐데 나 절대 안 당해. 태준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혜진이는 태준이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라 제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에요. 태준이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혜진아, 이게 진심 아니면 뭐가 진심이야? 나한테 돈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지? 혜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저 정말 오빠 좋아해요. 태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 여기서 끝내자. 혜진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울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좋아요. 끝내. 어차피 오빠도 별로였어. 마마보이의 어머니 말만 듣고. 그러고는 가방을 들고 금은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저와 태준이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태준이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태준아, 괜찮니?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평생 속고 살 뻔했네요. 저는 태준이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태준아. 엄마가 너한테 상처를 줬구나. 태준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절 구해주신 거예요.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는 힘들어 보였지만 담담했어요. 엄마, 저 좀 쉴게요. 그래, 푹 쉬어. 태준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혜진이 본색을 미리 알게 돼서. 하지만 태준이 마음이 아플 텐데 걱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준이는 평소처럼 일하러 다녔어요. 표정도 밝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강해졌구나.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태준이와 저는 평화롭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 설거지 할게요. 그래? 고마워, 태준아. 태준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박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준아, 혜진이가 왔어. 태준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혜진이요? 왜요? 모르겠어. 문 열어줄까? 태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어주세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혜진이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서 있었어요. 어머님 태준 오빠. 혜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혜진이는 배를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저와 태준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혜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태준 오빠 아기예요. 내가 확인했어요. 병원에도 다녀왔고요. 태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혜진이를 봤습니다. 정말이야? 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이야. 나도 놀랐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해? 나 혼자 키울 수도 없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임신이라니 이게 정말일까? 혜진이는 태준이한테 다가갔습니다. 오빠 제발 저 좀 도와줘요. 저 정말 무서워요. 혼자서는 못 키워요. 태준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혜진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혜진 씨, 정말 임신한 게 맞아요? 증명할 수 있어요? 혜진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예요. 여기 보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정말로 산부인과 진단서였어요. 임신 6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혜진아, 일단 들어와. 밖에서 얘기할 일은 아니잖아. 혜진이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물을 따라 줬습니다. 혜진이는 물을 마시며 눈물을 닦았어요. 태준 오빠 저 정말 미안해. 어머님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태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걸 알고 나니까 더 무서워요. 저 혼자서는 정말 못 키워요. 제 집안 형편도 안 좋고. 저는 혜진이를 지켜봤습니다.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 있는 걸까? 혜진이는 태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다시 기회를 줘라.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태준이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시간 좀 줘. 생각 좀 해볼게. 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혜진 씨, 일단 오늘은 돌아가세요. 우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혜진이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오빠 시간이 없어. 아기는 계속 자라고 있어. 빨리 결정해야 해요. 어머님이 반대하시는 거죠? 어머님 때문에 태준 오빠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연락 기다릴게요. 오빠 제발 연락 줘.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혜진이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혜진이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와 태준이는 그 자리에 남았어요. 태준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거 어떡해요? 정말 임신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태준아, 진단서가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 해. 요즘은 위조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 태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닐 거예요.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다음 날 태준이는 혜진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혜진아, 나야. 같이 병원 가자. 다시 검사해보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혜진이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진단서 받잖아. 태준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안 되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혜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언제 갈 건데? 내일 오전에 가자. 그럼 병원은 내가 예약할게. 응, 알겠어. 다음 날 태준이와 혜진이는 병원에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혜진이는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됐어요. 정말 임신이 맞을까? 박혜진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혜진이가 일어났어요. 같이 들어가도 돼요?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내 보호자 한 분은 같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태준이가 혜진이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태준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임신이 맞대요. 6주 됐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혜진이도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이제 믿어요? 태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에 섰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혜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태준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 혼자서는 정말 못 키워. 집안 형편도 어렵고 일도 못하게 되면 돈도 없고.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너 부모님은 뭐라고 하셔? 혜진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직 말 안 했어. 말하면 혼날 것 같아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 씨, 정말 이 아기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혜진이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혜진 씨는 아기 낳기 싫다고 했잖아요. 몸도 망가지고 커리어도 포기해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키우고 싶다고 하니까 궁금해서요. 혜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이미 생긴 걸 어떡해요? 저는 더 물었습니다. 그럼 태준이랑 결혼할 생각이에요? 아니면 그냥 돈만 받고 싶은 거예요? 혜진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은 왜 자꾸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원치 않은 임신이라고요.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혜진아, 너도 진정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준이가 혜진이를 봤습니다. 혜진아, 솔직하게 말해줘. 너 정말 이 아기 키우고 싶어?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 혜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르겠어. 처음엔 너무 놀라고 무서웠어. 근데 초음파를 보니까 진짜 생명이구나 싶더라고. 태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혼란스러워. 시간을 좀 더 줘. 며칠만. 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혜진이가 돌아간 후 저와 태준이는
둘이 남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태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아,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가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어. 태준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의견이 궁금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혜진이를 믿을 수가 없어. 저번에 한 말들이 다 진심이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달라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니?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임신이 맞다면 아기한테는 책임을 져야겠지. 근데 꼭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야. 양육비를 주는 방법도 있고.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긴 하네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준이는 계속 고민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타까웠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혜진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오빠 결정했어? 태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혜진아, 나 많이 고민했어. 정말 밤새도록 생각했어. 태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기한테는 책임지게.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태준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한테 맞지 않아. 저번에 내가 한 말들이 다 진심이었잖아. 나도 너한테 돈으로 밖에 안 보였고. 그런 사이로는 결혼 못해. 혜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나보고 혼자 키우라고? 미혼모로 살라고? 태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양육비는 내가 책임지게. 매달 정해진 금액을 줄 테니까 아기한테 필요한 건 다 해줘. 양육비? 얼마 줄 건데?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혜진 씨, 솔직하게 말해요. 태준이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태준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어머님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상처받는다고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상처, 태준이가 받은 상처는 생각 안 하세요? 돈밖에 안 보인다고 한 게 누구예요? 혜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혜진아, 내 결정은 이거야. 아기는 책임지게. 근데 결혼은 못해. 혜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후회 안 해. 좋아. 알겠어. 그러고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준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제가 잘한 걸까요? 저는 태준이를 꽉 안았습니다. 잘했어, 태준아. 내가 내린 결정이 옳은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진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태준이는 가끔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혜진이가 정말 아기를 키울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그건 혜진이가 선택할 일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혜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나요. 태준이는 긴장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혜진이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결정했어. 아기 안 낳기로 했어. 태준이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냥 포기하기로 했어. 태준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혜진아, 혜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맞아. 결혼 안 한다며. 태준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가 결정한 거라면.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 살아, 오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준이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혜진이가 아기 안 낳는데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다행인 건지, 안타까운 건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 혜진이가 그렇게 결정했구나. 태준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제가 결혼하겠다고 했으면 아기가 태어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태준아, 그건 너 잘못이 아니야. 너가 억지로 결혼하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어.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저는 태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태준이는 점점 평온을 되찾았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준이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혜진이 인스타그램 봤는데 여행 사진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여행? 몸 회복 안 하고?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남아로 갔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놀러 갔나 봐요.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태준아, 혹시 채진이가 처음부터 거짓말한 건 아닐까? 태준이도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임신 자체가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럴 수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속여. 태준이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근데 뭐 어때요? 어차피 끝난 일인데. 진짜든 거짓말이든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 인생 살면 되는 거지. 저는 태준이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집은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태준이는 사업에 집중했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태준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시장 갈까요? 같이 시장 보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지. 가자.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사고 집에 와서 같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태준이가 설거지까지 도와줬어요. 식사를 하면서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일도 잘 되고 엄마랑 이렇게 편하게 지내니까 좋고.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그래. 우리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엄마 잘 모실게요. 그렇게 저희는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혜진이가 정말 임신을 했던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을까? 만약 정말 임신이었다면 아기는 결국, 그리고 무엇보다 태준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혹시 또 나쁜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런 걱정들을 혼자 품고 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너무 간섭한 건 아닐까? 태준이 인생인데 제가 나서서 채진이를 쫓아낸 게 맞는 일이었을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돈만 보고 접근한 걸 알게 됐을 때 그냥 놔두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개입하셨을까요? 그리고 임신 소식 진짜였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만약 진짜였다면 제 선택이 옳았던 걸까요? 저는 지금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제 아들이 행복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한 저의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